자, 주말 인터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연예인 혹은 인플루언서들을 상대로 하는 이 무차별적인 비방, 사이버 레카로 대변되는 이런 혐오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단순하게 이렇게 단어만 놓고 보면 당연히 응당 처벌해야지,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이익은 범죄 수익으로 환수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러면 이게 없는 사실을 가짜로 꾸며낸 거냐, 아니면 숨겨진 사실을 고발한 거냐, 이런 부분에서도 참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들이 과연 잘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사회가 이런 법적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이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법무법인 디딤돌 박지훈 변호사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워낙 TV에서 많이 보신 지나다니다 보면은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너무 많은 분들 알아보셔서.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 좀 그래요? 제가 방송을 조금 아침 방송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 60대 여성분들이 알아보시고 그렇죠.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그분의 눈빛만 봐도 저분이 어떤 정치를 세력을 지지하시는구나. 그런 것까지 알게 됐어요. 사건 프로를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그 나이 또래는 감이 옵니다. 그 정도가 되셨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진짜. 그거만 알지 젊으신 분들 잘 모르세요. 근데 이제 그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서 네. 가짜 뉴스나 무분별한 이 비방 같은 거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럼 실제로 이런 문제점들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아니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더 늘어나는 양상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게 진짜로 가짜 뉴스도 있고요. 네.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그로, 네. 관심 끌기용 가짜 뉴스 같은. 네. 안에 내용은 그건 아닌데도 그런 어떤 제목을 딱 해가지고 불러내는 뉴스도 있고요. 네. 이게 아마 유명인이나 뭐 연예인들은 당연히 대상이 되는데 많이 유명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관심을 끄는 사람을 또 대상으로 해가지고 네. 뉴스를 내는 경우가 많고요. 이게 점점점 늘어나는 형상으로 보입니다. 저는 인식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네. 해서 줄어들 줄 알았더니 아니군요. 일단은 문제가 보는 사람이 많아요. 관심을 네. 끌고 만드는 사람들, 이른바 뭐 사이버 레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수익이 됩니다. 돈이 많이 돼요. 네. 그러니까 조회가 많이 되면 그만큼 돈이 되고 뭐 광고가 되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유명인이 잘못되는 것들 보면 관심이 있으니까 클릭을 하게 되고 네. 그렇게 하려고 그게 진짜든 가짜든 아니면 과장하든 그렇게 해가지고 영상이나 제목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치하는 것 같아요. 보고 싶어 하는 사람. 네. 그래서 그 보고 싶은 사람한테 수익을 얻어서 돈을 얻기 위해서 만드는 사람. 네. 일치하기 때문에 이게 더 증폭되는 현실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정말 그냥 비방해서 비방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진짜 몇몇 분들이 이미 목숨을 끊으셨고, 그렇죠. 진짜 헤어나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신 분들도 꽤 계시고, 네. 그런 걸 목격한 우리 국민들과 우리 사회 일원들이 왜 이런 걸 목격하고 나서도 계속 그런 걸 보고 싶어 할까요? 일단은 만드는 입장에서 네. 수익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만들더라도 자기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특히 유튜버가 그래요. 생산자를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내가 나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누군지 알 방법이 사실 아주 제한돼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계정이 있고 미국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네. 아주 중대한 범죄가 아닌 이상은 실제로 내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했는 건지 누가 했는 건지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가장 큰 요인 같아요. 만약에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 함부로 영상을 못 만들어요. 네. 찾아내려고 하면 정말 끝까지 하면 찾아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가지 않죠. 뭐 장원영 씨 같은 경우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법무법을 그렇죠. 통해서. 네. 근데 되게 제한된 소수 사례고 실제로는 그냥 당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걸리진 않는데 이걸 하게 되면 수익은 상당하거든요. 네. 안 할 수가 없죠. 동기상으로.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보는 사람 저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보는 사람들이 사실은 통제가 돼야 되는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런 게 있으면 클릭이 가게 마련이에요. 네. 말도 안 되는 제목인데도 뭐 누굴 떠나보냈다 보니까 반려견 떠나보낸 걸 뭐 누굴 떠나보낸 것처럼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네. 그럼 관심이 가잖아요. 매우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라면. 네.
근데 사람들이 이게 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거는 또 알고리즘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 반복해서 뜹니다. 내가 관심 있는 음. 주제에 대해서는. 네. 또 관심 있는 인물이 있는 그 영상은 반복돼서 뜨거든요. 음. 안 볼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그런 구조들이 합쳐지니까 그 사이버 레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더 강력한 아니면 더 어떤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가지고 뉴스인 척하면서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저는 마치 사회적 정의인 척하면서 돈 버는 수단처럼 보이기도 해서 매우 많아요. 실제로 이거는 뭐 유명인한테도 뭐 연예인한테도 그러긴 하지만 또 일반인한테 그걸 작동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네. 뭐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댔으면 그거 찾아가 가지고 보고 있다가 네. 팍 찍으면서 뭐 라이브인 것처럼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맞아요. 너 장애인이 지금 음주운전 자기가 단속하는 척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찍고 이러는데 실제로는 그런 권한도 없을 뿐더러 네. 그리고 특히 장애인 같은 거는 그 사람이 장애인 주차증이 있는 거 정상이고 이런 거를 일부러 좀 호도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면 그런 걸 또 관심을 가져요. 음주를 잡구나. 그렇죠, 네.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굴하게 비열하게 운전하는 사람 잡구나.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단속하거나 할 권한이 없는데 네. 그걸 대신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대신해서 막 싸우는 척 해주고 네. 화내는 척 해주고 막 그런 것들이 효과를 달성하는 것 같아요. 보면 야 우리가 못하는 거를 이 사람이 해주는구나 해서 구독하고 좋아요하고 돈도 주고요. 네. 그게 반복되니까 더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한편에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행동에 대해서 사법기관이나 네. 이 공권력이 작동을 못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택시 모범 네. 택시 네. 이 드라마가 히트를 친 이유가 제 생각엔 그렇거든요. 검사나 경찰이나 그 판사가 제대로 범죄인을 단죄를 못하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자경단처럼 그게 유튜브에 작동하는 것 같고요. 네. 그 심리가 저변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런 심리가 작용할 때는 그 국가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낮을 때 작용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니 그럼 그 사회적 정의를 우리가 이뤄줄게라고 하는 수익을 얻고자 하는 공급자가 있는 네. 거고, 그리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낮다 보니 어차피 경찰이 있어봐야 소용도 없는데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 그 자경단처럼 활동해주는 저 사람을 내가 응원할 거야라고 하는 소비자의 마인드가 있을 텐데. 저는 생각보다가 아니죠. 저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은 그래도 굉장히 잘 작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나라 예를 들게요. 뭐 네. 멕시코 같은 나라, 뭐 또 이 나라를 갑자기 탁 제가 타겟으로 죄송한데 잘 작동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네. 그런 나라에서는 이런 어떤 필요성이나 수요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상대적인 어떤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예컨대 언론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계속 보다 보니까 또 최근에 이제 뭐 검찰이나 법원에서 그 정치적인 어떤 측면이 좀 있던 것도 있어요. 그게 합쳐지다 보니까 네. 이게 이 수요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건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월등히 시스템이 좋아요. 네. 다 잘 처벌하고 있고요. 잘 작동되고 있는데 본인이 느끼는 상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크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 이 부분도 좀 의구심이 있는 게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판명하기 전에 사회적으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리잖아요. 네. 요거는 그래서 저는 동일해요? 그게 가장 문제라고 봐요, 사실.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사법 절차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 얘기가 네네. 있는데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라고 보는 게 사실 맞거든요. 네. 헌법적 원칙도 그렇고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게 정의가 너무 늦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보면 내가 영상으로 보고 내 주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네. 내가 봤는데 내가 이걸 봤는데 왜 이게 무죄냐고. 아. 그 요소들이 작동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영상을 봤다고 하더라도 잘못 볼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내막이 있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사실 내가 보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참 좀 안타까운 일들이 꽤 많죠. 맞습니다. 그 뭐 다시 떠올리기도 좀 아득하지만 이제 의대생 그때 사망 사건 있었을 그쵸. 때도 그랬었고 거의 사회적 여론이 마치
법의 판단인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는데 혹시 그 변호사님께서도 이런 사이버 레카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변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연예인들 사건들을 꽤 아, 합니다. 네네. 그래서 뭐 제가 공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아, 예. 뭐하고 일단은 합의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좀 해달라. 합의요? 예, 예. 아니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이버 레카를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메일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메일을 또 알면 다행인데 네. 그냥 보내면 사실 알 방법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부분 뭐 제 같은 경우는 뭐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네. 제가 뭐 프로야구 에이전트를 좀 하다 보니까 그 선수들에 대해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로는 본인이 알아서 내리는 경우는 있어도 네.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가지고 내리게 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게 쉽지 않다는 게 절차가 힘든 거예요? 못 아니면- 찾아내요. 아, 못 찾아내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거는 찾아낸 거는 다 하죠.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우리 스포츠 프로야구 선수가 있는데 아주 허위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자꾸 올리길래 네. 우째우째 해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낸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영상 내리라고 음. 조치가 가능해요. 네. 가처분 신청도 하고 업무방해 내지 명예훼손죄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못 찾아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는 했지만 결국은 수사 중지되거나 참고인 중지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 그 합의로 간다는 건 그래도 찾아낸 그렇죠. 거잖아요. 찾아내고 찾아냈을 때 그것을 단죄하기는 연예인 입장에서도 공인이라고 하죠. 네. 조금 힘들어요. 그러면 더 이상 안 하게 하는 방법이죠. 네. 그리고 뭐 금전적으로 하면 그 사람들 거의 받아들이거든요. 네. 얼마 정도 내고 그렇게 끝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그게 목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사실은 보면 벌금 정도예요. 이게 걸리더라도 네. 사이버 레카나 이렇게 유명한 뭐 이런 영상들을 만드는 사람들 보면 뭐 명예훼손죄, 네.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인데 형은 되게 높아요.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7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7년 같은 경우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 벌금입니다. 벌금 얼마 내고 상한은 얼마예요? 벌금이 뭐 2,000인가 1,500인가 이제 진실이냐에 따라 다른데 네. 그만큼도 안 나와요. 아. 몇백만 원 나와요 벌금. 아. 첫 번째 네. 걸렸을 때. 그러면 그거에 부담을 전혀 안 느껴요. 어. 그러다 보니까 반복을 하는 거예요. 네. 벌금을 내거나 합의 보면 또 벌금조차도 안 내도 돼요. 네. 이거는 친고죄나 뭐 반의사 불벌죄가 많거든요. 합의 보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합의 보러 와요. 합의 보자면. 그러니까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얘를 못 찾아내는 게 첫 번째고 네. 찾아냈다 하더라도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합의가 안 되는 경우는 벌금 정도 내면 그만이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하는 수익이 훨씬 많으니까 아니, 안 하지 않죠. 계속 만약에 반복해서 찾아냈어요. 하죠. 찾아내는 찾아냈어요. 것까지 어떻게까지 힘들어서 찾아냈어요. 그다음에 벌금이 약하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당신은 처벌을 받으십시오라고 피해자가 그냥 당신은 그 법의 판단을 받으십시오 하고 등 돌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벌금이나 민사소송이 가능한데 벌금이 수백 대밖에 안 되고요. 네. 초범이라고 가정했을 네. 때 민사소송도 위자료거든요. 네. 몇백밖에 안 돼요. 민사도요? 예. 간혹 뭐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일반적인 사람이면 몇백이거든요. 그러면 몇백 대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근데 벌써 이 사람이 얻은 이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뭐 부동산도 샀다고 하고 하니까. 엄청나게 벌죠.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 낮은 이유는 뭐예요? 벌금이 낮은 이유? 일단은 저는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긴 네. 한데 아직까지 특히 법원에서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물리적 행사하는 거는 좀 심하게 보는데 네.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영상을 만들어서 하는 거는 약간 약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네.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도 실제로 욕설하는 거 똑같은 거고요. 그 폭력이 더 무서운 폭력이고 네. 여기서 일어나는 성폭력도 성폭력인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 수사기관, 네. 사법기관에서는 실제로 사람을 죽인 거 하고 실제로 때린 거 하고 실제로 밖에 나가서 욕설한 거 하고 이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거 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낮아진 것 같아요. 그럼 민사로 만약에 가게 됐을 때는 그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것도 민사는 예를 들어서 민사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데요. 네. 그거는 내가 왜 어떤 손해를 입은가를 입증을 해내야 됩니다. 아, 근데 손해를. 만약에 네. 내가 칼을 맞았다 그러면
치료받고 아니 맞았다고 그러면 치료받아야 되니까 그 치료비가 다 손해배상이 되는데 네. 아무런 나한테 그건 없어요. 정신적 손해배상이거든요. 위자료라고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네. 그거는 판사가 법원이 독단으로 직권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판사에 따라서 이런데 예민하지 않는 민감하지 않는 판사님은 뭐 그 정도 영상 나왔다고 난리냐고 위자료 100만 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손해 금액이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 금액을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까? 아, 손해 금액이 만약에 상처를 입었다면 이거는 네. 치료비 그렇죠. 그리고 장애가 산정이 입었다면 되는 거고. 그런 거 되는데 위자료는 내 마음속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판사가 직권으로 판단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이렇게 보긴 해요. 사망 사건이 일어났을 때 네. 교통사고에서 누굴 죽였어요. 그 위자료를 한 1억 정도로 서울중앙지법에 계산을 해요. 내 마음의 죽긴 죽었지만 네. 마음의 상처는 1억 정도로 봐요. 다른 것도 손해배상도 책정을 해야 되겠죠. 네네. 네. 이 사람이 언제까지 살았으면 그 또 금액을 계산하고 하는데 그 중에 정신적 손해, 이 죽은 사람의 정신적 손해를 1억 정도로 계산해요.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영상에서 나 욕하는 거는 몇백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매우 작아요. 그 큰 관례? 그렇죠. 그 있다 안에 있는 보니까.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그러잖아요. 예. 그 위자료가 상당히 가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줬거나 이러면 곱하기 3, 곱하기 5 해가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위자료는 판사가 직권으로 독단으로 전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판사님이 여기 예민한 사람이면 위자료가 많이 책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판사님이 이거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면 이거는 제가 재판해보면 알아요. 네. 딱 보면 이런 얘기 좀 그런데 연세 드신 판사님이시잖아요. 예. 불안해요. 그렇겠네요. 저분 인터넷 안 하실 것 같잖아요. 불안해요. 음. 근데 예컨대 성범죄 관련된 뭐 어떤 성적인 어떤 메시지 이게 뭐 통신 음란 매체 네. 전송 이런 것도 범죄입니다. 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요. 그 위자료는 다친 건 아니잖아요. 네. 내가 이걸 봄으로써 받은 충격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거고 입증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저는 주장을 해요. 한 5천만 원 달라. 네네. 그럼 판사가 100도 줄 수도 있고요. 10만 원 줄 수도 있고요. 네. 5천만 더 많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판사님이 여성 판사님이고 뭐 이건 예입니다. 되게 거기에 좀 예민하게 또 민감하게 해주실 것 같으면 더 많이 책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자료로 대략 한 1억 정도를 그 책정을 하고 있는 그런 관례가 있는 게 언제부터 그랬어요? 이거는 오래됐어요. 그럼 옛날에는 사실 그게 되게 큰 금액이었을 것 같지만 지금은 작죠. 지금은 기준이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네. 다른 얘기도 한데 간통죄가 2016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네. 그 이전에 간통죄 관련해서 또 위자료를 내가 우리 배우자가 네. 나를 배신해 가지고 상간행위, 간통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손해배상을 입을 때 위자료를 했을 때 위자료 청구 가능해요. 네. 그때는 잘 받아도 1,000만 원이었어요. 워낙 옛날 기준이 예. 계속 적용됐고. 다만 간통죄가 폐지되고 조금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네. 지금도 2, 3천 정도밖에 안 돼요. 금액 자체가 많이 안 올라가고 있어요. 옛날 지금 우리 진행자 말씀하시처럼 네. 딱 옛날 기준에 머물러 있어요. 간통죄만 그럴까요? 다른 것도 거의 똑같아요. 저희는 아무래도 경제 방송이다 보니까 그 물가 상승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고. 그래서요. 네. 가장 물가 상승이 안 되는 게 이런 위자료 부분 같아요. 참 30년 전하고 같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 처음에 이런 그 기준들이 적용됐을 당시는 그게 합당한 크기였겠죠. 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물가가 오르고 하면은 그 기준도 좀 변해야 될 텐데 워낙 법이라고 하는 게 함부로 그렇게 늦어요. 네네. 할 말씀대로 수가 없으니까. 늦어요. 네. 늦게 따라는 가는데 매우 늦게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셨던 걸 토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사이버 레카 방지법은 찾아내는 것, 그 공급자를 찾아내는 것에 대한 내용,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처벌했을 때 벌금에 대한 내용, 예.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네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찾아낼 수만 있으면 못합니다. 그리고 벌금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 환수할 수 있는 방법. 네. 그게 확실히 규정이 된다 그러면 네. 못하죠. 내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는데 내가 번 수익을 내가 범죄가 된다면 다 토해내야 된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동기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딱 두 가지거든요. 찾아내고 돈 뺏는 거. 네. 그 두 가지만 확실히 된다 그러면 이런 사이버 레카를 이용한 가짜 뉴스 범죄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근데 어떻게 찾아내냐? 지금 문제가 네. 유튜브는 안 돼요. 첫 그러니까 번째. 우리나라 기업도 아니고. 네, 안 네. 되고 두 번째 인스타도 사실 안 돼요. 그것도 미국 기업이니까. 되는 경우가 한국식 그런 그 게시판 네. 네이버. 음, 근데 거기 영상 올리나요 누가? 음. 잘 안 올리잖아요. 영상이 올라지나요? 그것도 네. 모르겠어요. 페이스북도 어려워요. 근데 페이스북은 자기가 자기 이제 신원을 공개하는 경우는 찾아낼 수 있지만 공개가 안 되면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그걸 찾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또 우리 법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당사 회사들하고도 관련성이 국제적으로 있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좀 검토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특히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 되겠네요. 인스타그램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쪽이죠. 사실 뭐 네이버의 경우에는 치지직이라는 아, 네이버는 스트리밍- 100% 됩니다. 그건 우리나라 기업은 될 것 같고요. 네. MLB.com 네네. 거기 막 글도 많이 쓰고 많이 올리잖아요. 네. 한국식은 애들 다 잡아놔요. 그러니까 걔들은 다 잡혀오는데 미국 사이트나 네. 외국 사이트 건 하나도 안 잡혀와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좀 협조 요청을 하고 있나요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원영 씨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해서 해서 그 인터폴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안 개인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무법인에서 네. 아마 입증 소명 자료를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 그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되게 하기 어렵죠. 아, 저도 몇 번 해봤거든요. 네. 안 됐어요. 아, 이래저래 뭐 별의별 방법을 다 해봤는데 미국에 도달을 하는 것 같긴 한데 협조를 안 해줍니다. 근데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찾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돼야 그 다음에 벌금을 매기든 환수를 하든 할 텐데 이게 지금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법을 통과시키든 말든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해놓고 국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아마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법을 일단 예, 만들어놓고. 어떤 법에 대해서는 그 유튜브나 네. 인스타나 페이스북 회사에서 좀 신원을 줄 수 있도록 아니면 특히 우리나라인 한국인에 한해서는 좀 해달라는 등등의 조치가 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서구권에서 그 플랫폼들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텐데 그걸 달라고 하는 게 안 될 가능성이 근데 높다면. 범죄니까 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협정이 돼야 되겠죠. 근데 예전에 그냥은 우리가 안 그 되겠지만. 네. 애플 사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중동의 ISIS가 이 애플의 정보를 갖고 있는데 핸드폰 백도어 열어달라고 하는 것도 안 열어줬었는데. 안 열어줍니다. 예. 마찬가지로 그래서 중국, 미국이 분쟁이 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 열어보고 싶은데 안 열어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게 아니면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좀 빈틈이죠. 네네. 그게. 그것을 이 사이버 레카들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떳떳한 레카들은 자기 이름 공개해서 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고소되고 당연히 법적 책임 물 수가 있죠. 네. 근데 지금 돈벌이 많이 하는 사이버 레카 하면서 뭐 가면 끼고 나오고 뭐 얼굴 네. 공개 안 하면서 영상 계속 만드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딱 여기 빈틈에 이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 달라고 하기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혹시 뭐 그 디스커버리 제도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도 디스커버리를 찾아내는 그런 거거든요. 네네. 범죄 같은 걸 찾아내서 이 사람들을 범죄니까 해달라는데 그 판단 자체가 그 회사가 판단을 많이 해요. 범죄라는 걸 예. 회사가 판단을 한다.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약간 운에 맡겨야 되는 경우 같아요. 잠깐만. 굉장히 어렵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만약에 유튜브에게 SNS 플랫폼에게 이 사람이 가짜 뉴스를 유통한 범죄자로 우리가 생각됩니다.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범죄인지를 확인해 주세요. 네. 그쪽에서 요청을 하겠죠.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당사자가 없어서 범죄인지 아직 확인을 못했고. 그랬더니 범죄인지 확인돼야 우리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완전 악순환. 돌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동사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요? 영상만 내려요 그냥. 그 사람 찾아주지 않습니다. 네. 유튜브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어쩌면 자신들이 면피할 수 있는 최대의 수단은 뭐냐면 그래요? 저작권 위반이 됩니까? 아니면 성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있나요? 모욕적인 요소가 있나요? 예, 영상 내릴게요. 다 합니다.
근데 그 이상이 있다고 하면 네. 신원을 알려줄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네네. 돌아서. 근데 대부분 유튜브 회사나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그런 위험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하죠. 네. 딱 영상 내리면 그만인 거니까요. 영상은 내립니다. 눌러보면 나와요. 뭐 이유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영상이 작동할 수 없다라고 네. 나옵니다. 그게 딱 그거거든요. 네. 유튜브 회사에서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 사실은 정보를 알려주기보다는 그 정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것도 네. 귀찮으면 놔둬요. 한참 오래 걸려. 메일을 예를 들어 메일로 보내잖아요. 네네. 메일로 이거 좀 이 나를 사생활 침해라든지 가짜 뉴스로 나를 지금 괴롭히는 영상이라고 유튜브 회사한테 개인이 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하면 돈벌이 잘 되면 답 안 하고 가만 놔뒀다 한참 후에 그걸 또 삭제하거나 답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이 좀 마음이 먹먹한데 네. 이거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뭐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적 협정? 저는 협정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회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이건 약간 그러면 사실 우리 국회를 비롯한 어떤 사법기관, 그러니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거가 아니라 법안 통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약간 외교적 법안은 만들어 놔야 되겠죠. 법안은 지금 만들어 놓고? 법안은 만들어 놓고.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돈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범죄 수익에 대한 환수. 그거는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법을 만들어. 그 사실은 수익에 대해서 일단은 범죄 수익 환수법 같은 게 있긴 해요. 네. 뭐 예컨대 뭐 절도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추징하는 방법도 있고요. 세금 같은 거 했을 때 그 세금 안 냈을 때도 그런 특별법들이 있습니다. 네. 요런 행위해 가지고 얻은 수익 자체가 인가성만 있으면 받을 수 있다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도 통과가 되면 사실은 그 법은 지금도 가능하거든요. 네. 뭐 이렇게 통과가 된다 그러면 범죄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범죄라는 게 확인이 되는 과정은 필요한 거죠. 확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그렇죠, 게 확인이 그렇죠. 돼야 됩니다. 가짜 뉴스가 확인돼야 되고요. 네. 그 가짜 뉴스로 인해서 이 유튜버가 얻은 수익이 확인돼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 얻은 모든 수익을 몰수 비슷하게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지금도 된다고요? 지금 어렵죠. 네. 지금은 일반 형법 규정이거든요. 형법 네. 규정 어떻게 돼 있냐면 범죄로 인해서 득했거나 네. 얻은 이익에 대해서 추징 몰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네. 요 규정대로라면 뭐 아주 이건 어떤 게 가장 문제냐면 어떤 절도 같은 걸 돈을 훔쳐왔잖아요. 네. 그럼 그거 뺏기는 거예요. 네. 몰수 추징은. 네. 근데 여기는 이게 어디까지 이거든지 알 수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몰수 추징 자체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특별한 법이 필요한 거는 이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자체를 다 뺏어오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그런 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법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범죄 수익을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지를 그렇습니다. 규정하는 법이 필요하다. 그 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뭐 유튜브 조회해서 받았던 것도 돈으로 봐야 될지, 네. 뭐 등등 네. 그런 것들을 법 조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법안이 올라간 것까지는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법안들이 지금 제가 지금 다는 하기는 못했는데 네. 아직 뭐 아주 통과되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는 법안들은 결국은 수익을 환수하는 거. 네. 그 법이 아마 주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가짜 뉴스 관련해서 강력하게 좀 징벌적으로 손해배상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것들이 법안이 지금 올라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 없이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통과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국회에서 법 같은 거는요. 네. 이거 민생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여당 야당 싸움을 계속하고 네. 가장 늦게 통과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선거 관련된 국회의원 관계된 법률은 빨리 통과가 되는데 가장 뒤로 가는 것 같거든요. 네. 벌써 통과가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논쟁 여지가 없거든요. 근데 있을 수도 있겠죠. 네네. 근데 그거는 정치인이나 뭐 그 각 정당에서 어떤 이유 근거 그쵸, 네. 그 정도지.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이거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안 할 이유가 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한번 여쭤는 볼게요.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거 전제로 여쭤보는데. 그러니까
고발도 그러면은 만약 고발하는 과정에서 일부 틀린 사실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가짜 뉴스가 되는 거, 가짜 비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 걱정하는 거는 아닐까요? 그게 이제 논거 중에 하나가 있어요. 네네. 네. 잘못된 고발이 되면 위축되는 거 아니냐, 네네. 언론이나 이런 게. 그쵸. 이제 그거는 사실은 법 통과시켜놓고 판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 구독이 무서워서 무슨 장 못한 뭐 네. 그런 것처럼 아예 그런 것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면 아무런 이 관련된 법안은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핑계나 그런 변명은 모든 법에 작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안 됩니다.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막기 위한 막는 저는 그런 근거를- 생각이 듭니다. 그 어. 피해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뭐 그게 유명인이든 아니든 음. 일반인인 경우도 거기에 한번 유튜브에 올라가 버리면 자기 삶을 아주 나쁘게 선택할 정도로 네. 고통스러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회가 대책을 내줘야지요. 그렇죠.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 얼마 전에 탈덕 수용소 건도 보니까 그 추징금 2억 1천만 원이 나왔어요. 이거는 근데 금액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보다 좀 높은데 이건 뭔가 다른. 글쎄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네네. 범죄 행위로서 득한 수익을 추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입증을 한 것 같아요. 어. 그걸 통해서 음. 아마 돈을 이만큼 얻었다는 게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통상은 입증이 잘 안 돼요. 통상은 잘 안 되고. 네. 그리고 그 유튜브를 그것 때문에 본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인가성을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법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법이 통과될 때 일단 그 법이 통과되는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를 허위 사실로 봐야 되느냐에 대한 규정. 그거는 법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 것 같은데 네. 물론 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거는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기에는 그럼 다 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건 사례나 이걸 판례라 그러는데 판결을 하면서 그런 걸 확정해내는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 부분은 어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좀 온화한 표현으로 저격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마치 악마를 보는 듯이 그 악독한 말로 저격을 해서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그럼 그걸 동일하게 볼 거냐? 그것도 아니- 판례를 통해서 정리가 돼야 되겠죠. 아, 뭐 실제로는 우리 지금 현행법은 그래요. 허위사실 적시, 타인을 모욕할 때, 그 모욕이라는 용어 두 자에 모든 걸 담겨져 있거든요. 욕설은 포함이 되는데 뭐 이거는 예입니다. 네. 최순실 같은 사람 이게 모욕입니까 아닙니까? 모욕이 된 사례가 있어요. 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판례를 통해서 확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네. 그걸 다 규정하기에는 법 조문이라는 게 뭐 딱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저는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어쨌든 이제 그 법이 통과된 이후에 그렇죠. 나눌 얘기예요. 지금 제가 일단 통과가 돼야지. 혹시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국회 하는 건 알 수는 없지만 진행 상황 좀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통과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선거 끝나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번 네. 정기국회 정도 되면 네네.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궁금한 것들을 많이 여쭤봤는데 혹시 변호사님 그 이와 관련해서 꼭 뭐 국민분들이나 아니면 좀 말씀드리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셨을까요? 저는 사실은 저도 해당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얘기를 네. 좀 하고 싶어요. 결국 시청자들이 너무 관심을 갖고 있고 그걸 보고 싶어 하니까 이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저는 어느 정도 윤리 의식이라든지 어느 정도 책임이 좀 가야 된다 네. 봅니다. 뭐 이건 다른 얘기긴 하지만 호주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나이 밑으로는 SNS 못하게 해요. 네. 그런 거는 책임감을 부여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네. 앞으로 AI가 더 활발해지고 활성화된다 그러면 보는 사람이 주체적으로 잘 판단하고 이걸 안 봐서 그렇게 없애는 환경이 가장 필요해요. 가짜 뉴스에 막 현혹돼 가지고 보기보다는 네. 말도 안 되는 이건 아예 관심을 좀 안 가졌으면 그러면 다 당일 도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화가
사회적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되면 우리가 오늘 말했던 많은 얘기가 다 해결될 수 있는데 결국은 클릭하고 보는 사람이 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사회적 문제와 그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얻는 수익이 더 큰 이상 공급자들은 계속해서 활동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법안 통과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반대로 우리 소비자들도 그러니까 영상 콘텐츠 소비자들도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저 얘기가 나에게는 그냥 한 번의 재미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는 아닌가를 한 번씩 생각하면서 영상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영상을 볼 때 항상 우리 사랑하는 사람의 영상을 보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영상을 보는 거니까 그 사람에게 비난을 하기보다는 좀 격려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욕하기보다는 좀 응원을 해주는 그런 문화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도 앞으로 계속해서 좀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박지훈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